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네, 저는 정치부 강기정입니다.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네, 딱 그렇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 일주일 앞두고 오늘까지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할 수 있잖아요. 네, 내일부터는 공표가 제한됩니다. 제한돼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한신협 회사 했죠? 네. 그 계열을 살짝 그래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저희 경인일보를 포함해서 전국의 유력 지방 언론사들로 구성된 이제 언론 단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지난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전국 성인 3,028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번에 좀 표본이 조금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조금 약간 신뢰감이 더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번에 1,000명 이랬잖아요. 네. 3,000명 넘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좀 신뢰가 갔고 이번에 근데 격차가 네. 굉장히 많이 네. 좁혀졌다.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완전 압도적이었는데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일단은 어제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표를 받고 분석을 했을 때도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언론사들이 의뢰를 해서 뭐 실시하는 여론조사들, 그러니까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다 공표가 되는데 저도 이제 저희 여론조사 결과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이제 조사 자료들을 보니까 저희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도 뭐 다른 이제 여론조사들도 오늘 내일 뭐 발표가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제까지 확인을 했을 때는 좀 가장 격차가 그래도 비교적 좀 적은 편에 속하는 조사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언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좀 보수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격차가 네. 수치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네. 일단 어제 뭐 저희 이제 경인일보와 또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함께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6.5%의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0.4%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6.1%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옛날에 한 30% 네, 이렇게 차이 났었던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지지율이 뭐 두 자릿수대로 격차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선거가 다가올수록 한 자릿수대로 좁혀지는 좀 양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6%포인트 정도까지 사실 좁혀진 거는 저도 어제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지난 선거 때랑 좀 비교해보면은 어때요? 지난 대선 때? 대선에, 그러니까 20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이제 너무 계속 박빙이었나? 네,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이제 박빙 양상을 계속 보였고 오차범위 내에 접전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 선거에서도 0.73%뭐 차이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매섭게 추격을 하는 모양새이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자릿수대기는 하지만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타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0.8%가 있었고요. 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1.2%, 잘 모르겠다 응답은 0.8%가 있었군요. 네. 또 연령별로 또 지지도층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뭐 여론조사 하면서 연령별로 좀 지지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같이 했는데 조금 흥미로웠던 게 이게 연령별로 물론 뭐 대체로 고르게 모든 후보들이 지지를 얻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지지가 좀 몰린 연령대가 있었고 후보들에 따라서요. 조금 덜한 뭐 연령층도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대하고 5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에서 비교적 가장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60대 그리고 또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비교적 좀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강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좀 청년에 젊은, 대한 네네네네. 그래서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유세 현장에 가봐도 유세 현장에서도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40, 50대가 좀 많이 보이고 네네. 또 어제도 이제 저희가 그 오산에 갔다 왔었는데 네. 오산에도 보면은 그때 갔었을 때 60, 70대가 대부분이셨고 네네네. 확실히 또 학교에 가면은 또 학지 먹자 하잖아요. 네, 네, 이준석 네, 후보가 학교에 가면은 또 이준석 후보를 또 지지하는 그 층이 또 많게 있더라고요. 네. 그 확실히 그렇게 나눠져 있긴 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거를 느낄 수 있었다. 네네네. 그 지지층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를 또 거기 저희가 또 네. 조사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퍼센테이지랑 같이. 네, 저희가 그 지지도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는 이제 후보하고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걸로 보이느냐라는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당선 가능성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54.7%가 나왔고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걸로 보인다라는 응답률은 38.3%였고 이준석 후보는 4.5%였습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하는데 네.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 네, 네, 여론조사에서. 네. 그 부분은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니까 나 무조건 이준석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약간 뭐랄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지지층도 네. 그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나니까 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지만 이승석 후보를 지지하지만 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보통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지지자나 또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대체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대체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혹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을 지지하지만 당선은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밝힌 분들이 생각보다 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분들 중에 47.7%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후보별로도 이준석 후보에게 나는 투표를 하겠다라고 한 분의 49%가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대선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응답해서 좀 분석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성적인 거지. 이제 환상을 쫓지 않으시는 거지. 이제 그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또 지지 의사와 내가 또 전망하는 건 다를 수가 수치로 있는 나오는 거랑 또 완전 다르니까. 네. 그 수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네. 그 무당층에서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당선 가능성이. 네. 그렇게 또 여론조사 그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이제 선거 초반부터 중도 표심을 가진 분들 그리고 또 무당층인 분들의 어떤 표심이 어디로 과연 향할까가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좀 키포인트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정치 이념 성향이 내가 이제 중도다라고 응답하신 분 중에 63.2%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전망을 했고 또 무당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절반 이상 이제 54.3%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마찬가지로 좀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제 제가 아주대 갔을 때 아주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거기 간담회 한번 했었잖아요. 아주대에서. 네. 거기 대학생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 대학생도 이제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겠다. 그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분은 방문하신 분이. 네. 이제 방문하신 분이 네. 그래도 그나마 아. 좀 괜찮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분도 어쨌든 무당층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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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당층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그 무당층 중에서도 그렇게 좀 높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또 무당층에 또 33.1%는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또 밝힌 결과도 있어서 또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한 20%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무당층이에요? 아니면 무당층의 결과가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29.4%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33.1%. 거기서는 더 높네요. 여서 조금 격차가 그래도 지지도에 대한 격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어서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내 정치 성향이 중도다라고 밝힌 또 응답자분들은 절반 이상의 53.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고 28.8%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거기는 좀 반절 차이가 나네요. 네. 오, 신기하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죠.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뭐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지만 이준석 후보하고 지지율을 합했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제 단일화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개혁신당 쪽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긴급 기자회견도 열어서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좀 분명히 하기도 해서 선거 막판에 과연 이 후보 단일화가 주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좀 주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단일화는 그러면 투표 바로 직전에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 건가? 네네, 특별히 그렇게 뭔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이제 인쇄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9일부터가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안 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그 선거 때도 그렇고 안 좋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안철수 이제 의원 같이 이제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또 맞는 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개혁신당에게 어느 정도로 유리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지율 합계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넘는다라고 해도 실제 투표에서 그럼 과연 그렇게 나타날 건지는 또 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었을 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 좀 이탈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개혁신당의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기조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단일화가 과연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단일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게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국힘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를 키워줬잖아요. 퀴즈부터 네, 이제 네. 박근혜 퀴즈로 불리죠. 퀴즈로부터 이제 쭉 키워줬었는데 배반하냐. 그래서 욕을 엄청 하던데. 네네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는 박근혜 퀴즈로 이제 불렸던 그런 정치인인데요.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그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인재 영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치계 입문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대표까지 한 분인데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뭐 이런 단일화에 대한 또 열망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서운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목소리를 지지자분들이 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본인도 뭐 언론 인터뷰 등에서 뭐 굉장히 많은 좀 뭐 협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이준석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 승리를 또 이끌었던 당대표였는데 이후에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에게 행해진 당내에서의 뭐 공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좀 혐의가 이제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이제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국민의힘 이제 대표를 좀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미 그때 좀 결론을 냈고 이후의 행보가 이제 창당과 또 이런 별도 행보를 통한 뭐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일화 부분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쌓아 올린 모든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지만 배은망덕하지 않다. 네, 그렇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9, 30일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네, 우리가 네. 이제 그 사전투표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 얘기가 많아가지고 29일 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서 찍어서 한번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